요즘 우유가 실제로 건강에 유익한 음식인지 논란이 많은 거 아시나요? 아직도 우유만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말을 믿고 계신가요?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거나 잘해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내년 이맘때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뼈 건강과 칼슘 흡수를 연구해온 박사 김민수입니다. 대학에서 영양생화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노년층의 골밀도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유만 믿고 골다공증이 온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계단에서 한번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고관절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날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도 계셨습니다. 무서운 건 그분들이 모두 나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우유 2잔씩 마셨으니 뼈는 문제 없을 거라고 안심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우리 식탁에 있는 흔한 음식 중에는 흡수율이 40%가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놀랍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유보다 훨씬 잘 흡수되는 3가지 음식을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무릎에 힘이 빠지고 허리가 자주 아프신 분 계신가요? 그게 바로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댓글로 어디가 제일 걱정되시는지 남겨주세요. 오늘은 제 오랜 친구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중학교 때부터 함께 자라온 제 동창 72세 김정혜 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늘 부지런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2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를 챙겨 마시며 나는 뼈 걱정은 없을 거야 하던 친구였습니다. 냉장고에는 항상 우유가 가득했고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꼭 마셨죠. 그런데 몇 달 전 김정혜 님이 계단을 내려오다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정말 작은 충격이었는데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응급실로 실려갔고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골밀도가 기준보다 훨씬 낮았던 겁니다.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민수야, 난 우유만 열심히 마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유만으로는 뼈를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칼슘이 들어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흡수율이 낮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김정혜 님은 그날 이후로 식단을 완전히 바꿨어요. 제가 추천한 3가지 음식을 매일 챙겨 드셨고 3개월 뒤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혼자 걸으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혜 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바꾸면서 몸이 달라졌는지는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지금 우유만 믿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유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은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죠. 많은 분들이 우유가 뼈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중에는 흡수율이 40%에서 45%에 이르는 식품이 있어요. 그걸 알고 나면 식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깨 한 숟가락에는 약 9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3숟가락만 드셔도 우유 2잔에 해당하는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게다가 통깨는 껍질째 먹기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고 흡수율이 약 40%에 이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조사에서도 통깨의 칼슘 흡수율이 우유보다 높다고 확인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주의할 점은 껍질을 벗긴 참깨는 안 된다는 겁니다. 껍질째 먹는 통깨여야 뼈에 도움이 돼요. 참깨는 껍질을 벗겨서 칼슘이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 사실 때 꼭 통깨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은색 껍질이 그대로 있는 게 통깨예요. 72세 김정혜 님도 아침마다 밥 위에 통깨 한 숟가락을 뿌려 드셨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지만 3개월 뒤 골밀도 수치가 분명히 올라갔어요. 무릎에 힘이 생기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하시더라고요. 통깨는 볶아서 드셔도 좋고 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볶은 통깨를 추천해요. 고소한 맛이 더 좋아지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통깨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밥에 뿌리는 것 외에도 나물 무칠 때, 국에 넣을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하루 3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깻잎 10장에는 21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 흡수율은 무려 45%로 녹색 채소 중 가장 높아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칼슘이 뼈에 잘 붙게 돕는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 조직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어야 의미가 있죠. 서울식품영양학회 보고서에서도 깻잎의 칼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밥 반찬으로 깻잎 무침을 하루 한 접시만 드셔도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의 약 30%를 채울 수 있어요. 깻잎은 향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라면 꼭 드셔보시길 권해요. 주의할 점은 너무 짜게 절이지 말라는 겁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오히려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진간장, 다진 마늘, 들기름, 통깨 정도로 간단히 무치면 충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깻잎을 쌈으로 먹는 것도 좋아해요. 고기나 밥을 싸서 먹으면 맛도 좋고 칼슘도 챙길 수 있죠. 67세 박영철님은 깻잎을 싫어하셨는데 제가 추천한 방법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셨어요. 깻잎을 얇게 채 썰어서 된장찌개에 넣으니 향은 은은하게 나면서 맛은 훨씬 부드러워졌대요.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드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깻잎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한 번에 10장씩만 드셔도 충분해요. 뱅어포 20g, 한 줌 정도의 칼슘이 4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뼈째 먹는 생선이라 칼슘이 고스란히 들어오죠. 흡수율은 약 35%지만 비타민 D가 풍부해 실제 체내 이용률은 훨씬 높아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70세 이선희님은 매일 반줌의 뱅어포를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드셨습니다. 처음엔 비린내 때문에 망설이셨는데 에어프라이어로 바삭하게 구우니 고소한 맛만 남더래요. 1년 뒤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10% 올랐어요.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하루 한 줌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뱅어포는 말린 생선이라 원래 짠맛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적당량만 드시면 뼈 건강에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뱅어포를 선택할 때는 색깔을 잘 보셔야 해요. 너무 하얗거나 반짝이면 표백제를 쓴 거일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미색이나 연한 갈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냄새도 맡아보세요. 비린내가 너무 심하면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은은한 바다 냄새가 나는 게 좋은 뱅어포입니다. 74세 최동수님은 뱅어포를 작게 부숴서 된장국에 넣어 드세요. 국물에 우러나온 칼슘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십니다. 뱅어포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요리에 넣어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챙기면 3개월 만에도 뼈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추적한 분들 중에
80% 이상이 3개월 안에 골밀도 수치가 올라갔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통깨는 아침 밥에, 깻잎은 점심 반찬으로, 뱅어포는 저녁 간식으로 드시면 하루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우유 서너 잔 마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다른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죠. 그런데 음식만 잘 챙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칼슘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이제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만 잘 챙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칼슘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에 따라 흡수율이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겁니다. 햇볕 쬐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하루 15분에서 20분만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하세요. 단 창문을 사이에 두면 효과가 없어요. 유리창은 자외선을 차단하거든요. 직접 햇볕을 쬐어야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69세 한명숙님은 매일 오전 10시에 아파트 화단에서 15분씩 산책하세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는데 2개월 뒤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무릎 통증이 확 줄었다고 하십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때가 자외선이 적당히 강해서 비타민 D 합성에 효과적이거든요. 여름에는 15분, 겨울에는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쬐면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얼굴은 가리시고 팔다리만 노출하셔도 충분해요. 선크림을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방해될 수 있으니 햇볕 쬐일 때만큼은 선크림 없이 나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산성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 음식은 칼슘이 잘 녹도록 도와줘요.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이온 형태로 바뀌면서 흡수가 잘 되거든요. 무침 요리에 식초 1스푼, 샐러드에 레몬즙을 살짝 넣어보세요. 속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사 중간에 드시면 좋습니다. 73세 정순옥님은 나물 무칠 때 식초를 1스푼씩 넣기 시작하면서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식초는 칼슘 흡수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죠. 레몬즙은 생수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마시셔도 좋아요. 새콤한 맛이 입맛도 돋우고 칼슘 흡수도 도와줍니다. 단,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산성이 강하니 빨대로 드시거나 마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C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C는 칼슘이 뼈로 잘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콜라겐 형성에도 필요하고요.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섬유에 칼슘이 붙어서 단단해지는 구조거든요. 귤,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을 식후에 한두 개씩 챙기세요. 열에 약하니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어도 괜찮지만 시판 주스는 당분이 너무 많으니 직접 갈아 드시는 걸 추천해요. 66세 송미란 님은 매일 아침 키위 1개를 드시는데 피부도 좋아지고 뼈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비타민C는 몸에 저장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니 매일 챙겨 드셔야 해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과일이 부담스러우시면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로 드셔도 좋아요. 매일 30분 걷기는 뼈 건강의 기본입니다. 걷기나 계단 오르기는 뼈를 자극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칼슘을 흡수하고 밀도를 높이거든요. 앉아만 있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는 약해집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3개월 뒤에 몸이 달라져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71세 김태영님은 매일 저녁 식후에 동네 한 바퀴를 도세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30분씩 걷더니 걸으십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돼요. TV 보면서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걸음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칼슘이 제대로 이동하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마셔야 해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68세 이경자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처음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셨는데 익숙해지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변비도 좋아지고 피부도 촉촉해졌답니다. 술과 담배는 꼭 끊으셔야 합니다. 술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담배는 뼈 세포를 파괴해요. 75세 박정국님은 5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는데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끊으셨어요. 1년 뒤 골밀도가 5%나 올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끊으면 뼈는 회복됩니다. 카페인 섭취도 줄이는 게 좋아요.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마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하루 한두 잔으로 줄이시고 커피 마신 후엔 물을 한 잔 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면 3개월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무릎에 힘이 생기고 허리가 덜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유보다 더 잘 흡수되는 뼈 회복 음식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통깨, 깻잎, 뱅어포 모두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죠.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약 30%지만 이 3가지는 40%에서 4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우유만 믿고 방심하면 골밀도는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고관절이 부러질 수 있어요. 제 친구 김정혜 님처럼요. 20년간 우유를 마셨는데도 계단에서 한 번 미끄러지는 바람에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 후 몇 달간 누워 지내야 했고 근육도 많이 빠졌어요. 움직이지 못하니 우울증도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식탁에 이 3가지를 올리고 햇볕 쬐기와 걷기를 더하면 3개월 안에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김정혜 님도 식단을 바꾸고 매일 산책하면서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은 혼자 장도 보러 다니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십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겁니다. 우유만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생각.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우유에도 칼슘이 있지만 흡수율이 낮고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겁니다. 흡수율 높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햇볕을 쬐고 매일 걷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뼈는 충분히 회복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뼈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골밀도는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78세에 골밀도를 15% 올리신 분도 계세요. 비결은 꾸준함이었습니다. 매일 통깨 3숟가락, 깻잎 10장, 뱅어포 1줌. 이것만 챙기셨어요. 그리고 매일 햇볕 20분, 걷기 30분. 이렇게 1년을 지속하시니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통깨입니다. 내일 아침엔 밥 위에 통깨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한 숟가락이 평생의 뼈를 지켜줍니다. 어렵지 않죠? 밥 위에 뿌리기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해도 하루 칼슘 섭취량의 30%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깻잎을 추가해 보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만 드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뱅어포는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TV 보면서 한 줌씩 드시면 맛도 있고 뼈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 지금부터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대도 80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면 결국 안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 중에 뼈를 망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어떤 음식을 먼저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뼈로 평생 튼튼하게 사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